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 이분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몇몇 분들께서 제가 왜 스위드에 가고 싶은지, 왜 호주에 간 건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진지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진지하게 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지루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노잼일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댓글로 제가 그럴 때마다 답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영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로니카라는 분께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봐도 되긴 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봐줄 거라는 보장은 있으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소중한 의견 주신 베로니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노잼 보장. 자, 첫 번째 질문. 왜 수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진짜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였어요. 저희 아빠가 동물의 왕국, 동물 농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를 되게 많이 보셨거든요. 저도 아기 때부터 그거를 계속 접하면서 자라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자가 얼룩말 먹방하는 그런 장면들을 봐도 저는 잔인하다거나 아니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저는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TV에서 수의사라는 직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애기라서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수의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 5살 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을 좋아하면 사실 다른 동물 관련 업종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인구달처럼 동물학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사육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개통령 강영호 훈련사님처럼 그런 훈련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브리더가 될 수도 있고 동물 관련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수의사도 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수의사라는 게 그냥 그중 하나였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생 무렵에 와서부터는 수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죠. 막 직업 탐방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제가 동물 관련 직종이 어떤 게 됐다고 하더라도 수의사의 감시나 허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수의사가 권한이 되게 크구나. 수의사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수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확고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곳에 난 수의사가 꿈이야, 수의사 할 거야 라는 거를 하도 많이 말하고 다녀서 제 초중고 친구들은 제가 수의사 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의사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동물 수의사, 그러니까 산업동물 수의사, 수동물 수의사, 야생동물 수의사, 특수동물 수의사, 공무원 수의사, 조류 수의사, 마사회 수의사, 군인 수의사, 뭐 군견 수의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 연구직, 교수 등등등등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생동물 수의사랑 대동물 수의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제 성격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다 A라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길로 가야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다들 사람들이 그러지만 남들이랑 조금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방식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동물 수의사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약간 희소한 야생동물이나 산업동물 수의사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근데 야생동물 수의사는 약간 돈을 못 번다 이런 인식이 엄청 강했고 산업동물 수의사는 엄청 외진 곳에서 일하는 데다가 일의 업무도 많고 장기간 일하느라 대우를 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근데 관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호주 수의학과로 진학하셨나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조금 길어요. 약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유난히 정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배워온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법에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처벌을 안 받고 처벌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화도 나고 불편하고 막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 이름은 언급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 학교 교장이 이사장의 사위였어요. 이런저런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죠. 그리고 막 언제 한 번은 잘못한 게 드러나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금방 다시 풀려
살려놔서 제자리에 복귀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만 선생님으로 고용을 해요.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아니라 좀 약간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성추행도 조금씩 일어났었고 학생 폭력도 있었어요. 전 여고였는데도 어떤 한 선생님은 애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발로 차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안 당했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몇몇 학생들끼리 조그만 그룹을 모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조사도 하고 학교 게시판에다가 반대하는 글도 올리고 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사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가 그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러는 게 알려지고 학교가 알려지게 되면 이 학교 되게 뭔가 더러운 고등학교네 이러면서 우리를 대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애들이 되게 막 무서워했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현재까지도 그 교장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정치적 이슈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 자잘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다는 건 아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슈를 더 많이 보니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보면은 이게 진짜 짜증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바꿔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취욕과 이 정의감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들 중학교 시절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나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지? 이 생각 한 번씩 다 해볼 거라 생각해요. 안 하면은 바보죠. 저는 그거를 약간 뭔가 인생을 증명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그리고 크게 된다면 뭐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뭔가 목표를 잡게 된 거죠. 비록 죽으면은 다 무의미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죽기 직전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저는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싶어 했죠. 그리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수의학계에서 뭔가 더 개선하고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쪽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개인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수의학과에 진학을 못하게 되고요. 대신에 일반학과인 동물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뭐 개인 사정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물생명공학과는 그 뿌리가 축산학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의학과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10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수의학과가 생기게 된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수업 내용도 해부학, 면역학, 양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육종학, 뭐 바이러스학, 미생물학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은 가게 되는 곳이 보통 제약회사로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제약회사로 가서 일을 하려면 또 석사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석사까지 하면서 제약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정말 평생 내가 거기서 일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그때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러던 도중에 이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1학년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영양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환점이 된 거죠. 제 교수님 성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박근규 교수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던 교수님들 중 한 분이셨어요. 뭐 표현은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아무튼 그 수업에서는 이제 영양학도 배우지만 반추동물에 대해서도 배우고 반추동물 위 예를 들면서 뭐 루멘, 레티큘럼, 오마숨, 오보마숨 이런 거 배우면서 각 위가 하는 막 이런 거랑 이런 저런 거를 배웠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가끔 교수님께서 수의학이랑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한 번은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소가 만약에 술을 뜯다가 못이나 철사 같은 거를 삼켜가지고 일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경우에 방치를 하면은 이게 못이나 이런 게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걸 저희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근데 개복 수술을 해서 그걸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되게 막 의외의 답변을 주셨어요. 교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소는 일단 마취하거나 수술하는 게 비용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강력한 자석 있잖아요. 그거를 소한테 먹이면은 위에서 못이나 철사 같은 거를 싹 잡아가지고 아래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천공을 일으키는 걸 방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석 하나의 비용으로 개복하는 만큼의 효과를 이미 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깨달은 거죠. 다시 수의학과 가야겠다. 돈이 많이 들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편입 준비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거를 알았을 때가 2010년도 후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수의대 편입을 준비할 때 토익이 필요하다는 거를 몰랐어요. 더 알아봤어야 됐는데 제가 멍청했죠. 그래서 2011년 1월에 있는 편입 시험
시험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토익 수의대 편입 커트라인이 막 700점대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토익을 준비를 했더라면 사실상 붙을 수도 있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놓친 기회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2년 1월부터 편입생으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2012년도랑 2013년도에는 아직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편입으로 전국 수의대를 다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수의학과 편입 시장에서는 저희들 스스로를 철새라고 불렀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시험을 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라 1월이 되면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제주대까지 이렇게 다 같이 KTX랑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돌아다니까 이제 철새라고 부르게 된 거죠.